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 박상규입니다. 2025년 2차 시험 대비 5월 전국 모의고사 경찰학 해설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틀린 문제 점검하시면서 보완점 찾아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1번 문제부터 쭉 살펴볼 텐데 이 모의고사 40문제 내용은 최대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저희 경찰학 개론의 경향과 기출문제 바탕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출됐던 영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살펴서 남은 그 시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제이니까요. 틀린 문제는 꼭 다음 시험에 절대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본인의 교재에 표시해서 평소에 잘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는 저희 경찰학 기초 파트 내용이고 13번과 14번은 한국 및 외국 경찰 관련된 내용이고 15번부터는 저희 경찰행정법 문제 14문항과 그리고 경찰행정학 12문항 강론 6문항 등 저희 출제 그 비중에 맞춰서 문항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 강론 6문제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셨다면 본인이 강론이 좀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점수를 향상시키고 단점과 약점을 잘 보완을 해서 시험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화면을 넘기지 않았네요. 1번 문제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그 경찰 개념. 형식은 조직 중심, 그리고 실질은 작용 중심.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조직 중심, 작용 중심에 관한 내용이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 바로 조직법인 국자법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약칭 경찰법이라고 불리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임무가 있습니다. 제 3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라는 조직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죠. 이 임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임무 다 알고 계시죠? 이 임무는 경찰청 조직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소방청, 국세청에게 부여된 임무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게 부여되어 있는 활동의 내용,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내용을 떠나서 국자법 제3조에 있는 직무와 임무는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죠.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그 경찰 이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찰이 추구하는 방향, 가치죠, 가치.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이념. 가장 궁극적인 이념은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효율성인데, 이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법치 그리고 인권 존중, 정치적 중립 등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했습니다. 바로 2번에 자,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자, 선거 관련 대책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찰 공무원법 정치 관여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올바른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자, 1번은 법령 준수,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내용이고, 자, 2번 지문은 인권 보호,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자, 권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이념까지 살피셨고, 그 다음 3번 문제 보실 텐데요. 경찰 관할 역시 매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경찰 1번 문제는 경찰 개념, 그리고 2번은 경찰 이념, 그리고 3번은 경찰 관할인데 혹시 뭐 관할에 관한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서 외에 문제 등을 좀 풀어주면서 보충과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 그리고 이념, 관할 모두 굉장히 기출이 잘 되고 있는 빈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먼저 챙겨보셔야 될 우선순위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관할에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출된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를 위하여 필요로 할 때 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견을 요구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자,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뭐 국가경찰위원회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실제 저희 시험에서 최근에 국회 사무처로 바꿔가지고 출제가 됐는데 이 지금 3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이 국회 사무처의 동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좀 어렵게 자 푸셨다 또는 틀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서 파트 쪽을 읽어주시고 기출문제도 조금 더 다시 회독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 관련해서 문제 지문들이 경위공채, 승진, 타기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는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 공간이라든지 외교 사절에 대한 기타 불가침에 관한 내용들을 자 반드시 추가 보충해서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그 4번 저희가 범죄학 파트의 내용이죠. 최근에 정말 경찰학에서 범죄학의 문항수가 자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학에 대한 준비 잘 하고 계실 텐데 문제 4번 잘 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일상활동 이론에서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 보통 우리가 리스크 수준 고려 요소 비바 모델이라고 부르죠. 자, 가시성 그 밖에 자, 가시성 그리고 자, 가시 용접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 가치 그리고 가치, 가시성, 용이성, 접근성이죠. 가치, 가시성, 용이성, 접근성 따라서 보호자의 부재 이 지문이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 이론에서의 범죄 요소로 보고 있죠. 자, 더불어서 이 정답은 2번이지만
자, 1번 지문 내용을 꼭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드셔야 되는데,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 있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낙인 효과가 유발되는 요인이다. 이 낙인 효과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셉테드 전략은 이 제프리의 그 범죄 통제 모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죄 통제 모델 3가지는 범죄 억제 모델, 사회 복귀 모델, 그리고 범죄 예방 모델이 있는데, 이 셉테드는 제퍼리의 범죄 예방 모델과 관련이 있다. 이 셉테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가 제퍼리죠. 그 제퍼리인데, 이 제프리의 범죄 통제 모델 3가지 중 어떤 모델과 가장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출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용도로 이 문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경찰 임무와 경찰권 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저희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를 우리는 위험 방지라고도 하는데요. 위험, 경찰 개입,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 물어보는 내용이 외관적 위험, 위험의 혐의, 오상 위험 등이죠. 그래서 1번은 위험의 혐의, 그리고 2번은 주관적 위험이죠. 주관적 위험. 이 2번 지문은 이제 최근에 와서 기출에 최근에 등장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주셔야 되는데,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인 추정을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에서 개인마다 경험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 개입을 인정해야 됨이 다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정리하시고, 3번의 경우 위험의 외관이나 위험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국 위법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오상 위험, 일명 상상 위험이라고도 하고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죠. 해설에 있는 그 상상 위험 그리고 추정적 위험까지 오상 위험으로 본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정답 3번입니다. 외관적 위험이 아니고 바로 오상 위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중화이론. 사이키스와 마자의 중화이론인데요. 이 중화이론뿐만 아니고 사회적 학습 이론 등이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차별적 학습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회 학습 이론이 되는데, 이 학습 이론은 4번 지문에 가시면 바로 구조가 원인 이론, 이 구조가 원인 이론에는 아노미 이론도 있고 사회 해체 이론도 있는데, 이 사회 학습 이론은 구조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 과정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회 구조는 환경적인 요소가 범죄의 주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 과정이 원인이다. 환경보다는 그 개인에서 범죄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회 과정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원인이 주변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다. 그럼 사회 구조고, 또 개인의 문제가 좀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 과정 이론인데, 이 사회 학습 이론은 바로 사회 구조가 아니고 과정 이론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자, 문제 7번. 매 시험마다 항상 등장하는 파트가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서 40문제 중에 꼭 한 문제 정도를 만나기 때문에 아마 틀리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되 최대한 암기 말고 되도록이면 이해와 상상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받아들인 다음에 추후에 조금 암기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선 암기와 선 이해와 후 암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파트가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꼭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학이 암기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지만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해를 선행하고 그 후에 암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자, 7번 문제에서요. 1번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그리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말 그대로 그 이웃을 먼저 중시하는 활동입니다. 소외된 이웃, 그리고 범죄에 취약한 이웃을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를 통한 범죄 예방을 추구하려고 하는 활동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인데,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이해하실 때 그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목입니다. 이 제목과 목차 타이틀에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 이념이라든지 정신들이 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이웃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범죄를 예방해 나갈 테니까 거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민간 순찰에 참여를 통해서 범죄 예방에 효과와 효율을 올리겠다. 이런 부분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라면, 3번의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행하던 활동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우리가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한다? 이 부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경찰은 순찰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순찰활동을 되도록이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범죄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순찰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는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투입되는 여러 가지 상황 요소들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이라 하며, 최근에는 이를 위한 정보가 수반이 되어 정보 기반 또는 정보를 활용한 경찰활동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까지 보셨고, 그 다음 8번 경찰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8번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죠. 제가 해설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40문항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저희 시험 출제되고 있는 난이도에 가장 적합한 수준이고, 문제의 배열과 구성도 굉장히 최근 시험 경향에 딱 맞게끔 만들어진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만든 모의고사지만 만들고 나니까 뭔가 조금 제 나름대로
흡족함을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온 그 내용만큼은 정말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드시고 점수가 이미 잘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지만 그 자신감을 더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을 하셔야지 그 점수에 만족하시면서 만족하시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그 점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점을 조금 염려가 되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오셨다고 경찰학을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최종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꼭 경찰학 책 잘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목표하는 최종 목표를 꼭 달성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8번에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박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지문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풀어 주셔야 되는데 개수 문제가 아니고 보기형 문제이므로 보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거해 가면서 답을 찾는 방법도 풀이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 이론은 사소한 호의가 작은 호의가 습관화되면 나중에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옳은 질문이죠. 자, 25년 그 1차 시험 때 저희 그 시험에서 이 작은 호의를 작은 부패로 바꿔가지고 이 기억번 지문을 틀리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억번 지문은 셔먼이라는 이 학자 이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 일단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호의가, 이 작은 호의는 부패는 아니지만이기 때문에 작은 호의를 작은 부패로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더불어서 나중에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 즉, 자, 후에 악한 부패로 이어지는데 후에 선한 부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또 바꿔서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기억번 지문은 너무 자주 출제되고 있는 반면에 자주 틀린 지문으로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내용이 본인이 학습했던 내용하고 일치되고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가 기억번이죠. 자, 존 클라인의 휘슬 브로잉 내부 고발의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포한 후가 아니라 공포 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니은번 지문도 최근 기출 지문이죠. 외부에 공포하기 전, 자,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자가 뭡니까? 제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계약설 토대로 바람직한 지향점 5가지 정도 있죠. 이때 총과 경찰, 봉, 최루탄 등을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를 입었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력이 있는데 그 물리력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 절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국민이 믿고 맡겼다. 그래서 총을 등 뒤에서 쏘아가지고 사망하겠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니은, 디귿. 자, 문제에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르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딱 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잘 하셨고 문제 9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
네 가지 정도 있죠. 부권주의, 그리고 소외, 차별, 그리고 사익 추구. 그래서 사익 추구는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이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문 직업화의 문제점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여기 공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 틀렸죠. 네, 사적 이익에만 이용하는 문제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윤리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부패 방지, 권익위법 등 몇 가지 그 윤리 파트와 관련된 법들이 1번부터 12번 중에 그 배치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0번 문제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입니다. 자, 먼저 이 10번은 조금 여러분에게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표시를 상으로 해 두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배우고 있던 내용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이니까요. 자, 그 점도 문제 풀면서 조금 자신이 문제를 풀 때 다 알고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학습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서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문제풀이 요령을 조금 터득하는 기회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1번 문제는 여기 취급할 수 없다인데요. 모든 공무원입니다. 자, 모든 공무원은 여기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공무원은 자신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퇴직 후 영원히 기간 제한 없이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취급하고 취업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자, 이 기억번 옳은 지문으로 꼭 기억하시고, 자, 2번은 취업인데요. 이 취업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되죠.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제한할 수 없다. 자, 해설과 함께 같이 여러분이 살펴주시면 그 취업할 수 없다와 취급할 수 없다, 이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곳과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상 또는 그 시행령상에 따르면 그 재산 등록 의무자인 경사 이상이죠. 재산 등록 그 대상자인 경사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퇴직 후 3년 동안 그 업무와 관련된 것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이 취급과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취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영구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인데 그 퇴직 전 퇴직 전이에요. 퇴직 전. 퇴직 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눠가지고 2년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취급할 수 없다. 이 부분. 여기는 2년간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 그 해설과 좀 같이 살펴주시면요. 기관 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이 취업심사 대상자란 재산 등록 의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자, 취업심사 대상자 여기 있죠? 취업심사 대상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전 2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그러니까 근무한 회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는 영원히 할 수 없고 내가 다니던 회사, 경찰청이 취급하던 그러니까 경찰청이 다루는 업무이죠.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재직 기간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영원히 취급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2년간 취급을 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을 1번과 2번에서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뿐만 아니라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3번은 재산 3번은 주식 백지 신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이게 5천만 원이 아니 자 3천만 원입니다. 자, 재산 공개 대상자 등은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는 치안감 이상 또는 시도 경찰청장님이 재산 공개 대상자죠. 재산 공개 대상자는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자,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신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고 부릅니다. 다만 예외로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그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과 자, 신탁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 그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4번 지문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3천만 원 그리고 2개월 안에 매각 또는 신탁인데 여기 위원회로부터 관련이 없다는 결정 통지를 받을 경우에 매각과 신탁 의무가 없다 이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그 승진 시험에서요. 25년 승진 시험에서 이 주식 백지 신탁 그 위원회를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바꿔가지고 이 4번이 또 출제가 됐거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아니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또는 공직자 뭐 취업심사위원회 뭐 이런 명칭도 올바르지 않고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모의고사 40문제 중에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니까 뭐 틀리신 분들은 뭐 본인이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알고 챙겨둬야 될 내용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 교재 등에 단권화 작업 표시를 꼼꼼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이 출제됐을 때 꼭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까지 우리가 확인해 주셨고 11번 문제는 좀 편안한 문제죠. 경찰 분류 10번 좀 고생하셨으니까 11번에서 조금 여유를 다시 되찾자라는 의미로 경찰의 분류인데 분류 기준에 따라 제짝 바르게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행정과 사법경찰에 대한 분류도 프랑스, 고등과 보통경찰에 대한 분류도 프랑스에서 분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3번 고등과 보통경찰은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11번 문제는 절대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10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틀리는 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나에게 뭔가 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 근데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100% 기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리신 분은 뭔가 조금 내가 많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좀 알겠죠? 자, 따라서
요즘 알겠죠? 학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시. 자, 따라서 1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고, 이제 12번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있습니다. 저희 썩은 사과는 학자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죠. 자연스럽게 자, 유리한 이론인데, 저희가 이제 부패한 공무원이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 전체를 물들게 한다. 이게 이제 썩은 사과 가설인데, 이 썩은 사과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황금 사과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헌신과 봉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이고 지적인 경찰관이 바로 황금 사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고 황금 사과로서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을 조금 더 빛내시는 멋진 황금 사과 경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니은 번지문 보겠습니다.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가 있는데요. 선의의 부패는 우리가 백색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회색 부패가 아니고 백색 부패. 자, 디귿번 소외가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 약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리을번 구조 원인 가설 이론이 구조 원인 가설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 바로 침묵의 규범이라든지 법과 현실과의 괴리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은 옳은 지문은 기억, 리을 두 가지 내용이죠. 자, 12번까지가 저희 경찰학의 기초 파트 30%가 출제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5% 영역에 해당하는 한국경찰사와 그리고 외국경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번 저희 근대제금위의 경찰 탄생에 있어서 최초의 조직법 명칭이 경무청 관제직장이죠. 자, 조선시대 때 포도청이 폐지되고 갑오격을 통해서 경무청이 탄생하면서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각 아문이 범죄인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직접 벌을 주는 직수아문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자, 이는 갑오격을 통해서 경무청이 탄생하면서 직수아문 제도가 폐지되죠. 이 직수아문 제도의 폐지를 우리는 각 아문에 나눠져 있던 경찰권이 이제는 하나로 일원화되었다라고 해서 경찰권의 다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성부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이 뒷부분이죠. 각 부와 각 아문, 각 군문의 체포 구금에 대한 권한은 폐지되었다. 즉 직수 아문이 폐지되었고 그 효과로서 경찰권의 다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은 최천 경무관님 용어 꼭 챙겨 놓으시고, 4번은 김구 선생님과 그리고 조병옥 박사님이 어느 시기에 초대 경무국장님인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은 외국경찰, 저희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 5개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큰 줄기 그리고 해당하는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 등은 꼭 미리 살펴보고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영국은 1829년 수도경찰법이 탄생되고 이 수도경찰법을 통해서 근대제금위의 경찰인 수도경찰청이 만들어집니다. 로버트 필에 의해서요. 자, 그 이전
영국의 600년 동안, 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약 600년 동안 영국 치안을 담당했던 유일한 법이 바로 윈체스터 법이죠. 그래서 윈체스터 법의 내용도 꼭 학습에서 보충해서, 자, 보충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프랑스가 아니라 윈체스터 법은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프랑스 경찰의 기원은 왕의 친위대의 성격인 프레보로부터 프랑스 경찰이 유래됐다라는 문장도 최근 저희 그 공채 시험에 기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각국의 경찰 제도의, 자, 기원, 그리고 각국의 근대적 의미의 경찰 탄생의 배경이나 기원,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각국의 경찰 제도의 기원, 그리고 각국의 근대적 의미의 경찰 탄생의 배경, 이런 부분들은 꼭 각 나라별로 평소에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5번부터는 경찰 행정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경찰 행정법 15번부터 28번까지 14문항이 경찰 행정법 35%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죠. 자, 15번의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저희 법치행정하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등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보는 법률 유보는 바로 조직법이 아니라 작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법률 유보에서의 그 법적 근거는 조직법이 아니라 작용법이죠. 특히, 자, 작용법을 필요로 하는 작용은 권력적 작용입니다. 비권력적 작용은 작용법은 필요로 하지 않고 조직법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경찰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권력적, 비권력적 상관없이 조직법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작용법을 필요로 하는 작용은 바로 권력적 작용인데, 자, 이를 우리가 법률 유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우리가 비권력적 작용이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큰 침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스스로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지도는 법률, 자, 우위는 적용이 되겠지만, 법률 우위, 법률 유보는, 자,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범위 안에서, 조직법적 범위 안에서, 우리의 임무와 직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활동이 바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법치행정이었고 16번 행정입법. 자, 16번에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자, 만드는 그 행정작용이 행정입법이죠. 그래서 행정입법, 자, 행정작용에 들어갑니다. 자, 이 둘 다 행정작용이죠. 행정부가 행하는 작용인데요. 이 행정입법은 형식은 행정이지만, 자, 실질은 입법작용에 해당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죠. 형식은 행정인데, 자, 실질은 입법작용에 해당하는 게 행정입법. 그러니까 입법은 원래 국회가 해야 되지만, 자, 이를 행정부에게, 자, 넘겼다. 그래서 행정부는 국회로부터 이제 수권 받아서 이런 행정입법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1번, 2번 옳은 지문인데요. 그 2번 지문이 조금 이제 공부 기간이 좀 짧으신 분은 아직 덜 배웠거나 또는 문제풀이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아니하신 분은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그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형식은 불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스스로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재량 준칙, 즉 훈령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불용이지만 실질은 행정 규칙으로서 바로 대외적 효력이 없다.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챙겨보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문장 중에 하나죠. 다만 25년도 1차 시험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은 형식은 불용이지만 실질이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과 효력을 갖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3번 법규명령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법률의 숙권을 받아서 위임명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숙권을 해줬던 법률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의해서 위헌이 됐을 때 위헌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위임명령의 효력도 같이 사라지겠죠. 자, 따라서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 또한 무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일명 저희 조직법, 국자법이라고도 하고 경찰법이라고도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시경위가 의결을 하면 제의 요구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시도지사가 할 수 있죠. 그 시경위, 우리가 흔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경위라고도 부르고 또는 자경위라고도 부르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경위, 요 앞에 시도를 붙이면 시경위라고 하는데, 이 시경위나 자경위에 대한 제의 요구를 시도지사가 했을 때 7일 안에 의결을 합니다. 이때 방어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죠. 재적용 과반수, 출석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기존의 의결사항은 확정되기 때문에 재적용 과반수, 출석연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고 기존의 의결 내용대로 확정된다 입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법 및 임용령상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어렵게 풀었다든지 틀리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그 기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고 제일 먼저 접하시는 그 기출들 좀 한 줄 한 줄 OX처럼 의미 있게 생각하며 읽어주시고 좀 생각과 깊이를 좀 더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시험 볼 때 우리 바로 18번이죠. 18번에 그 3번 지문에 가시면 신규 채용 시험에서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시험의 정지, 무효,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일명 사전 통지죠.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좋은 말인데요. 시험장에서 교실에서 부정행위 하고 있는 사람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정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시험 정지 있죠. 시험 정지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
자, 하기가 부적절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즉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에 애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시험의 정지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정지라는 문장이 자 제외되어야 돼요. 예, 빠지면 옳은 지문이 되는데 역시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신설된 지문이고 경찰공무원법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지문이며 여러분이 꼭 보충하셔야 되고 특히 조직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신규로 들어오거나 만들어진 지문들, 변경된 사항들은 시험 전에 꼭 반드시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정지는 바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소명의 기회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포함이 아니라 제외된다라는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자, 19번 문제 살펴주시면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과거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정규자 삭제되고 임용심사위원회로 자 이제 최근에 용어가 변경됐죠.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15 경찰 공무원을 자 여기죠. 15 임용 경찰 공무원을 정규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 자 여러분들은 자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중경 졸업하시고 15 임용 경찰 공무원이 되시고 그 15 임용 경찰 공무원에서 정규 임용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자 경찰기관장은 7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에게 제출한다 해서 이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예, 10일. 예. 그래서 이게 새로 신설된 문장이다 보니까 요 숫자 10 꼭 기억해 주세요. 15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사 10일 전까지 관련된 서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아마 3번에 혹시 답을 하셨던 분은 굉장히 좀 마음 급하게 문제를 푸신 것 같은데요. 이 3번 지문도 지금 시험에 타기출해서 출제가 돼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지문이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3번 지문을 모의고사 지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3번에 체크하신 분은 내가 문제를 풀 때 뭔가 조금 조심성 있게 푸는 게 아니라 좀 속도감 있게 푸는 것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승진 제도에서는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만 제도가 되어 있지 치안감부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게 현재 저희 경찰 제도의 문제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수업 시간에. 자, 이 심사 승진은 경무관까지입니다. 경무관. 그래서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하지만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경찰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된 옳은 지문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향후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도 승진 심사 제도 어떤 법 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별도의 법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이 문제점이고 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문장에서 15 임용 기간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맞지만 이 문장에 15 임용 기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 20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들어온 내용이 바로 경찰 착용 기록 장치죠.
경찰 착용 기록 장치. 근데 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먼저 여기 저장 30일입니다. 자, 전송 저장한 날로부터 30일이지 녹화된 날로부터 30일이 아닙니다. 단 범죄 수사와 관련되면 9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자, 구축 운영해야 한다. 주어가 경찰청장인데, 자, 기존 기출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이 주어를 바꿔서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4, 여기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찰 착용 기록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음성 기록의 경우, 즉 바디캠으로 녹화가 됐습니다. 바디캠으로 녹화된 그 영상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옮길 때는 지체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자, 촬영을 마친 영상물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임의로 편집, 복사,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신 분은요 지체 없이 회사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저장한 날부터 3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여러분이 이 지문을 만나실 때 이 숫자 30일 앞에 전송 저장한 날을 기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나오면 틀리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항상 풀어주세요. 자, 혹 다음 또 모의고사에 기회가 있다면 여기 30일 앞에 전송 저장한 날을 기록을 마친 날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꿀떡같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 다음에 이 문장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바디캠으로 영상 촬영이 됐습니다.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을 하고 전송 저장한 날로부터 30일 범죄 수사 관련되면 90일간 저장하여 보관한다 까지 해서 문제 20번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1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 중에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5년 8월 시험 전 7월 30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경직법 시행령을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혹시 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시고 기존에 기출됐고 개정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답을 또 조금 찾을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경직법 그 시행령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기존의 위원수가 57이었는데요. 이제는 57이 아니고 79입니다. 57이 아니라 79에 들어가는 거 7명에서 9명 이내. 저희 경찰에게 이와 같은 그 위원회 수는 딱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청구 금액이 소액일 때 100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과반수 이상 공무원이 아닌 자가 참여를 해야 되었는데요. 10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라면 경찰관, 소속 경찰관으로 3명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됐죠. 더불어서 손실보상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20일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총 80일 이내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8월 30 그 시험, 저희 8월 2차 시험은 변경된 사항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미리 여러분들이 변경된 사항을 학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 내용은 날려주시고 새롭게 변경된 경직법 제10조에서 경직법 시행령 제10조에서부터 17조 2까지의 전체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 학습하시는 곳 또는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직법 시행령 제10조에서부터 17조 2까지 내용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더불어서 이제 3번에 가시면 반기별 국경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평소에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이 되겠고 4번 지문의 경우 외부 인사와 관련하여 여기 소속 경찰관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은 여기 소속 경찰관과 판사, 외부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 인사 쪽에는 이 소속 경찰관이라는 단어가 신규로 들어왔고 여기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인데요. 여기 법학이나 행정학이지 경찰학 교수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출됐던 유형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법학, 행정학 가르치는 조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외부 인사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직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자, 22번 경찰학 관련된 판례가 조금 있죠. 많지는 않는데 에스코베르도 판결, 크로이즈베르크 판결, 브랑코 판결 등이 있는데요. 이 브랑코 판결은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죠. 그래서 경찰 개입 청권, 행정 개입 청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블랑코 판결이 아니라 띠또 판결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960년대 띠또 판결이고 이 4번 지문은 저희 국내 경찰 개입 청권을 인정한 김신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행정 개입, 즉 경찰 개입 청권을 인정한 효시가 되는 판례는 독일의 띠또 판결, 국내에서는 바로 4번의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됩니다. 자, 23번 계속 나갑니다. 과태료부가 일반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을 고르는 내용이죠. 자, 1번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법률이 변경돼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은 감경하는 게 아니고 면제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감경한다가 아니라 면제한다. 자, 문제 2번.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러니까 위법한 줄 모르고 하였다면, 위법한 줄 모르고 하였다면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감경한다가 아니고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감경한다를 면제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30일이 아니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과태료 부과할 때 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죠. 올바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사항.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m 이내의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기 등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옳은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의 경우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 발사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지문의 경우 여기 분사기죠. 가스 분사기는 장구가 아니라 바로 분사기 등에 들어가죠. 4번 지문의 경우 여기 전자 충격기는 기타 장비 아니고
장구입니다. 장구. 크레무어는 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구,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뒷다장비라는 용어는 올바른 내용 연결이 아니죠. 자, 문제 25번 좀 난이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미 기출이 되었고 또 공부를 조금 기간적으로 문제풀이 과정까지 다 한번 거치신 분이라면 좀 쉬웠겠지만 문제풀이 과정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법한 내용이 자 25번 문제이고, 공정력은 무효 취소에서 취소만 인정되고 무효인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취소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이었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구별이 조금 어려우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조금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무효 취소 구별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공정력에 관한 개념정이에요. 행정기본법에 있는 행정기본법에 있는 공정력에 관한 개념정이고, 2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면허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아니고, 3번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요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행정처분 없이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이 아니라 있어야만이 아니라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요. 옳은 지문인데 여기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민사소송을 가야 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여기는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위법 여부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4번은 효력 유무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민사법원에서는 효력 유무에 있어서 무효가 아닌 한 취소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 법원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는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25번도 최근 기출문제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 공채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염두하시면서 공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좀 가늠을 하시면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에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저희가 이제 행정상 강제를 조금 줄여서 자 26번 문제 행정상 강제 이거 줄여가지고 행정강제라고 부르죠. 자, 1번은 직접강제, 자 2번 강제징수, 3번 즉시강제, 4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지문인데요. 이 중에 4번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이제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해서 부과를 할 수 있고 일사부재리 등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올바르지 않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 사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경찰벌, 행정벌과 다르게 사전적으로 수의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이죠. 자, 27번 행정절차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절차법에서 그 송달에 관한 부분이 이제 저희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죠. 어떤 행정 처분을 할 때 특히 수익보다는 부담적,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 듣고 자, 그 처분서가 도달됐을 때, 송달됐을 때 효력 발생하는데 이때 송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송달, 자, 우편에 의한 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이게 틀렸죠. 이 송달에는요, 자, 우편에 의한 송달, 교부 송달, 그리고 통신망을 통한 송달, 이것으로도 안 되면 게시판, 자, 공고를 통한 자,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 공고를 통한 송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편, 통신망을 통한 송달만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교부 송달 등의 지문이 자, 빠져 있죠. 역시 최근에 기출됐던 행정절차법 내용으로서 혹시 틀리신 분은 반드시 꼭 보완을 해 두셔야만 이 경쟁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고 그래도 같은 레벨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막판 스타트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28번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도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매 시험에 거의 출제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니까 계속 새로운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기출 지문은 당연히 기본서에 표시하고 단권화 작업하시고 그 주변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조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지문들 항상 업데이트 시키고 미리미리 살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전 컨설팅의 개념, 미리 감사를 받는 게 사전 컨설팅이고 이 사전 컨설팅 감사의 원칙은 서면 감사, 그러니까 서류 검토가 원칙이고 예외가 실지 감사죠. 그래서 3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지 감사가 원칙이 아니라 바로 서면 감사가 원칙이 되는 게 사전 컨설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경찰 행정법 14문항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 행정법 문제를 쭉 다뤄봤는데요. 영역별로 법치행정에서부터 작용법과 구제법의 의견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이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찰 행정학 파트 6문항 다뤄볼 건데요. 29번부터 바로 자 34번까지가 경찰 행정학 파트 내용이죠. 자, 29번은 이제 직업공무원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제7조에 있는 직업공무원제라는 용어는 자주 들어보셨을 테고 경찰학에서는 이제 최근 시험에 정말 최근 여기서 말하는 최근 한 2, 3년 전을 말합니다.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자 언급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그 올바른 내용들이고 한번 쭉 읽어주시고 4. 직업공무원 제도의 선행 조건으로 실적주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존에 기출이 됐었죠. 저희 시험에. 그래서 전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 일단 틀렸습니다.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한다. 좋은 말인데 여기에 불리한 제도 틀렸죠. 유리한 제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으로서 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 자, 잘 대비하시고 자, 30번 조직 편성의 원리와 자, 관련해서 조직 편성의 원리 계층제. 계층제는 보통 이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군대와 같은 조직, 경찰과 같은 조직이 계층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수직적 분화와 직권화 현상이 나타나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상관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계급으로 구성된 계층제, 군대와 경찰과 같은 조직은 상관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출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창의적인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일을 해 나가는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어렵죠. 축소시키죠. 동기부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게 계층제의 단점입니다. 이유는 지시한 일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직 편성의 원리 옳은 지문으로 기억해 주시고, 31번 보안 업무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구분하는 것 중에 막대한 지장 초래, 여기 막대한 지장 초래는 2급 비밀이죠. 2, 3, 4는 보안 업무 규정 비밀 보호와 관련된 옳은 지문이니까 반드시 2, 3, 4번 지문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기본서, 시험장 갈 때 가지고 갈 기본서에 꼭 표시하셔야 돼요. 뭐 형광펜도 좋고 색연필도 좋습니다. 포인트 꼭 잡아주시고, 특히 연 2회에 비밀 소유 현황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그럼 이 연 2회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 형광이라든지 키워드가 될 테니까 표시를 잘 해놓으시고, 그 뒤에 여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데 무슨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틀릴 수 있겠구나라고, 거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대비를 잘 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32번의 예산 파트 문제인데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 2번, 여긴 성과주 예산제도죠.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2번 질문에서 그 품목별 예산제도와 그리고 성과주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는 품성계획이 이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와 연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순서와 그 예산제도를 미국에서 이제 도입을 할 때 그 관련된 대통령들 있잖아요. 트루먼 대통령, 존슨 대통령, 그리고 카터 대통령, 이렇게 바르게 꼭 연결을 하고 알아두셔야 될 지문이 1번입니다. 3번하고 이제 4번은 옳은 지문으로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특히 4번 지문은 타기출에서 출제됐던 지문인데, 예산 편성 말고요. 예산 편성 말고 여기 예산 집행입니다. 집행의 절차는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배정 요구, 배정 계획 수립, 배정, 그리고 지출의 원인 행위, 그리고 지출 행위 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예산 집행 있죠. 절차와 순서를 본인 기본서에 꼭 한번 기록하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3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3번은 장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비 관리. 정답은 일단 2번이죠. 저희가 여기 즉시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보통 강제 회수 사유 두 가지 알고 계시죠. 중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사의를 표명한 자는 즉시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강제 회수 대상자인데, 최근에 이 장비관리 규칙과 관련해서 여기 다만이라는 문장이 새롭게 들어왔죠. 대상자가 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속 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 탄약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문장이 즉시 회수 쪽에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즉 강제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방어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게 되었다까지 자 보충해 주시고 옳은 질문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장비 관리는 다른 관리와 좀 다르게 여기 민주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요. 민주성 틀렸고 열쇠 관리 일과 시간 중에는 경무과장님이죠. 일과 시간 이후에 상황 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3월 말이 아니고요. 여기 교체 대상 차량은 11월 말이고 3월 말은 신규 소요 차량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 차량 소요 계획은 3월 말이고 불용 차량 선정은 11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비 관리까지 살펴보셨고 그 관리론에서 꼭 항상 그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경찰 통제이죠. 앞서 이제 장비 관리, 자, 앞서 저희가 장비 관리, 예산, 그리고 조직 등이 어떻게 보면 효율을 강조하는 관리라면 통제는 민주성과 관련 있고 효율은 통제의 필요성하고 관련이 없는 활동이 경찰 통제입니다. 자, 옳은 질문 관련해서 자, 국회의 예산 결산권은 사전이지만 여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은 사전이 아니고 사후 통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죠? 자, 여기는 내부 통제입니다. 3번이 그 공청회와 관련해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의견 청취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공청회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경우 등에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개최 사유가 행정절차법에 있거든요. 자, 이때 이 경우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30명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30명 이상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해서 자, 올바른 내용으로 꼭 기억하시고 여기 4 끝말이 위원으로 끝나면 내부가 아니라 모두 외부 통제, 특히 행정부연 외부 통제 수단에 들어가죠. 자, 수고하셨고 이제 강론 문제 6문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론 먼저 112 그 신고법 너무 중요한 법이고 항상 112 신고법은 출제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112 신고법상 그 1번 지문 가시면 그 1번 지문에 바로 자 1번 지문에 있어서 그 일시 사용 긴급 사용 제한 처분 토지 건물 폐 차 등의 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이죠. 그리고 2번은요.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질문이고 3번 그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그 받아가시면 보통 환수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112 신고법 그 시행령에 따르면 환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지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갔을 때 대부분 경직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환수한다이지만 112 신고법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 입력자료 보관 연도인데 3년이지만 다만 단순한 민원 업무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여기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런 숫자 부분도 평소에 잘 보지 않으시면 또 이제 문제 풀 때 깜빡깜빡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자주 보려고 경찰학은 매일 조금씩 자주 해주시면 되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영어처럼 매일 30분씩이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학습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매일매일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 등인지 미리 사전에 정해 놓으시고, 숫자 부분도 자료실 카페에 숫자 정리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폭력. 자, 36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한 문제만 좀 보기엔 좀 너무 아쉬워서 스토킹 처벌법,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정말 강론에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그 법령 등에 관한 내용이죠. 자, 정답 2번인데, 이 성폭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평가하여야 한다이죠. 자, 하지만 그 아청법과 다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과 다르게 이 성폭법에서는 선고유예 제외라는 문장이 있죠. 포함이 아니라 선고유예자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자, 나머지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꼭 다 한 번씩 읽고, 자, 자신의 것으로 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36번 문제를 자, 지나서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분야별 경찰활동 법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에 신상공개법. 이 신상공개법은 다른 법보다 더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이죠. 반드시 출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112 신고법, 그리고 신상공개법. 자, 이번 그 모의고사 강론에 있는 개별법들 있죠. 이 6문제 안에 있는 개별법들은 가장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는 경찰학의 강론에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기출 외, 자, 최근에 신설된 법령 등 잘 챙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37번 문제에서 3번 집시법 너무너무 잘 나오죠.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 외곽 장소에만 아닙니다. 자,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뿐만 아니라 내곽에도 자, 설치가 가능한 게 질서 유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미 저희 시험에 기출됐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틀리시면 조금 아쉬움이 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지문도 청원경찰법, 범죄인도법, 그리고 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들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에 테러방지법과 통합방위법은 경비경찰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자, 이 중에서 4, 테러방지법상 국가대 테러대책위원회를 두는데요. 국가대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테러방지법상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통합방위법상 자,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국무총리다. 이 두 가지.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법상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국무총리고, 테러방지법상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이 두 가지 같이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9번 마약과 관련된 내용도 자주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저희 텍스트로메트로판, 일명 러미나라고 불리우는 자, 진해거담제, 텍스트로메트로판, 일명 러미나 진해거담제는 처방전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존성과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1번이 자,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이 부분이 바르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반합성 마약입니다. 헤로인 등 반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 3번은 최근에 이제 그 승진 시험에 등장했던 신종 마약 중에 하나, 일명 모양이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비약이라고 불리우고, 마약성 식욕 억제제 펜터민이라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이 용어
신종마약 이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4번은 대마에 관한 내용인데, 대마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은 대마는 대마 잎에만 마약 성분이 있고 뿌리, 종자, 줄기에는 대마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다만이라는 문장이죠. 종자, 뿌리, 그리고 줄기와 그 제품은 자, 제외된다인데, 자, 이를 포함한다고 자주 바꿔서 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40번 외사 경찰 관련해서 범죄 인도법에 관한 내용 중 저희가 이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시험에 잘 나왔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자, 평상유제라고 저는 수업 시간 때 이 4가지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거나, 자, 유용성, 그리고 재판 중 인도 범죄인데 재판 중이면 절대적으로 인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중에 이 상당한 있죠. 상당한 이유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자, 없는 경우에 관하여 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절대적 인도 거절입니다. 이 상당성이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지만, 여기 교재 가시면 다만 상대 국가에서 자, 이미 자, 인도 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 재판이 있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셔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이지만, 다만 이미 청구 국가에서 유죄 재판이 자, 있는 경우라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그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외된다까지 해서 우리가 5월 모의고사 40문제 함께 같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틀린 문제는 다음 시험에 다시 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대비하시고 정비하셔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 실력을 향상해 가신다면 자, 원하시는 최종 합격의 목표 꼭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제 구호죠. 성실히 공부하면 결국엔 합격입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결합 화이팅! 감사합니다.